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사진과 같은 모델링을 해볼 텐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위에는 비스듬하고 전체적인 형태는 사각형 형태예요. 모서리가 챔퍼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 마감재가 달라지는 부분, 여기는 기울어져 있는데 측면을 보면 여기 기울기는 다른 걸 볼 수 있죠. 기울기가 다른 상태의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또 나중에 재질을 준다면 이 텍스트도 있기 때문에 텍스트 작업은 포토샵 같은 2D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저는 V-Ray 5.0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재질 부분은 일단 박스를 만들고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박스만 만들면 모델링은 다 될 것 같아요. 기본 박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150에 1000 정도 되는 이런 긴 박스를 만듭니다.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쪽을 보는 형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일단 물체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모서리를 챔퍼를 해야겠죠. 챔퍼할 때는 챔퍼 세팅 버튼으로 작업을 합니다. 맥스 버전에 따라서 챔퍼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맥스 버전이 높은 분들은 챔퍼 옵션에서 트라이 옵션을 사용해서 모서리를 각진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물론 기본 형태에서도 이렇게 수치를 낮추면 0을 만들면 꺾어진 상태가 되는데 스무싱 그룹이 또 생기기도 하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그냥 옵션만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모서리를 만들어 줍니다. 프론트 뷰에서 작업을 해야겠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를 만들 건데 첫 번째로 에디테이블 폴리의 셀렉션을 끈 다음에 슬라이스 명령을 사용할 겁니다. 슬라이스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2022 버전에선 슬라이스가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올리고 슬라이스 플랜, 이 슬라이스 기지모를 올린 다음에 회전시켜서 기울기를 맞추고 위쪽 부분, 이 위쪽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합니다. 위쪽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럼 구멍이 생기는데 여기에 구멍을 닫아야 되니까 모디파이 명령 중에 캐폴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게 되면 열려있는 구멍을 닫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닫힌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작업이 완료됐으면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아래쪽 중간에 있는 기울기 형태도 만들어야겠죠? 슬라이스를 한번 더 적용하고 슬라이스를 위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슬라이스 플랜 이동시키고 기울기를 만들어 줘야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비슷해지면 위쪽은 수평으로 가잖아요. 여기는 기울어지니까 이때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기울어진 형태를 만듭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엣지 레벨에 가게 되면 슬라이스를 했던 엣지가 선택이 돼요. 우리는 가운데 있는 엣지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챔퍼 세팅 명령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줄 거예요. 값은 여기 홈 정도, 살짝 홈이 있으니까 홈을 만들어주고 챔퍼되는 부분은 오픈합니다. 그럼 여기에 면이 없어지게 돼요. 오케이 하고 이제 보더에서 위쪽 보더, 열려있는 보더를 선택하고 캡으로 닫아줍니다. 그럼 면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보더도 선택하고 캡을 닫아줍니다. 두 개 다 선택한 다음에 캡을 닫아도 되는데 따로따로 닫는 이유는 이 아래쪽을 작업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간 상태로 위로 올라가는 아래쪽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Shift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폴리곤 레벨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폴리곤이 선택돼요. 옆에 보이죠? 탑에서 보고 F3번을 누르게 되면 선택된 면이 보이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인셋 명령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락을 걸어주고 인셋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맥스 버전이 높은 분들은 락을 풀어주고 Z축 방향으로 Shift 드래그를 하게 되면 새로운 면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맥스 버전이 낮은 분들은 이 기능이 안 되니까 스마트 익스트루드 기능이 안 되니까 폴리곤을 지우고 보더로 안쪽 보더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Z축으로 새로운 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이런 형태를 만듭니다. 위쪽에 보면 색상이 다르잖아요. 위쪽 폴리곤을 선택하고 인셋을 한번 해줍니다. 살짝만. 여기는 다른 색상을 줄 거예요. 바로 ID를 1번으로 선택을 하고 Ctrl I로 2번을 줍니다. 아래쪽은 콘크리트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엘리먼트에서 아래쪽을 선택한 다음에 3번을 줍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되는 거죠.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엣지에서 이쪽 모서리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모서리가 선택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는 폴리곤에서 인셋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3개의 점이기 때문에 이 루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셋을 한번 해주거나 이렇게 그러면 잘 선택됩니다. 엣지에서 더블클릭, 위쪽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더블클릭, 그러면 2개가 다 선택되죠. 여기에 챔퍼로 오픈 명령을 끄고 앞에서 실행했던 게 그대로 되기 때문에 모서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값은 조금만 있어도 되겠죠. 그리고 스무싱 그룹을 챔퍼된 부분만 적용해줍니다. 오케이 해주면 모서리가 이렇게 됐겠죠. 더 욕심을 낸다면 이쪽 모서리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모서리 챔퍼를 합니다. 그래야지 멀리서 봤을 때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 나중에는 큰 결과물을 만드니까. 아이디 3개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위에 있는 컬러 같은 경우는 UV 좌표가 없어도 되지만 아래쪽에 있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재질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UVW 맵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UVW 맵을 박스 형태로 줍니다. 모두 1000 사이즈의 정사각형으로 줄게요. 그럼 여기에 콘크리트 재질을 주게 되면 잘 나타나겠죠? 재질 편집기를 열고 3개의 재질을 갖고 있으니까 멀티서브 오브젝트 그리고 셋 넘버에서는 3개의 재질을 만듭니다. 3칸만 남게 되겠죠? 이번에는 Vray 재질을 드래그하고 첫 번째 재질은 색상이잖아요. 왼쪽에 보이는 이 색상. 이 이미지를 여기도 가져와 볼게요. 폴더에서 이미지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게 돼요. 보통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미지를 조금 더 키우고 첫 번째에서는 위에 있는 색상이 필요하잖아요. 디퓨즈 컬러, 스포이드로 위에 있는 컬러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컬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블랙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삭제합니다. 반사가 잘 되는 그런 재질이니까 리플렉트 컬러는 반사 컬러는 완전 흰색으로 만들고 글로스니스는 0.9 정도 줄게요. 이 상태로 1번에 연결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슬롯은 숨겨줄게요. Shift 드래그하고 검정색을 만듭니다. 검정색은 완전 블랙을 하게 되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음영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 블랙보다는 3 정도 이렇게 블랙 컬러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2번에 연결하고 또 복사하고 이번에는 콘크리트잖아요. 그래서 프리셋에서 디폴트를 만든 다음에 콘크리트 재질을 3번에 만들어줍니다. 콘크리트 재질 같은 경우는 비트맵이나 Vray 비트맵을 사용하시면 돼요. 다운받은 콘크리트 맵을 사용합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PBR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PBR 텍스처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트들을 참고해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똑같은 걸 사용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디퓨즈 컬러에 해당하는 콘크리트를 디퓨즈에 연결해주고 사용해 볼게요. 범프가 그렇게 많이 표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사용한 다음에 필요하면 그 다음에 범프를 나중에 조금씩 추가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는 컬러 컬렉션만 이렇게 추가한 상태로 색상만 조금 바꾸는 단계로 작업할게요.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감마를 좀 더 올려서 너무 어둡지 않게만 한 다음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처가 보여야 되니까 재질을 적용한 다음에 텍스처가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텍스처가 보이니까 이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만약 범프가 필요하다면 비트맵을 복사하면 이 폴더를 그대로 또 열 수 있으니까 경로에서 범프맵이 있으면 범프맵, 없으면 디스플레이 먼트맵 혹은 노멀맵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돼요. 노멀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으니까 노멀맵을 가져온 다음에 Vray 노멀맵 그리고 노멀에 연결합니다. 그럼 색상이 바뀌게 돼요. 자동으로. 얘를 범프에 연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범프 값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저는 5 정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재질을 만들어 주면 다 됐습니다. 여기 텍스트가 필요하잖아요.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여기에 텍스트가 필요한데 얘는 지오메트리에서 Vray 그룹에 보면 새로 추가된 Vray 디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처에 해당하는 크기를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잖아요. Vray 디컬에 대한 강의도 있기 때문에 그 강의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V-Ray 디컬에 대한 강의가 있긴 한데 멤버십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그냥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데 이 전체적인 크기가 내가 만든 텍스처 크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면 그 이미지 파일의 크기를 여기다가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크기를 이렇게 정사각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부딪히는 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V-Ray 디컬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색상이 흰색이잖아요. 검정색을 복사해서 흰색으로 만듭니다. 흰색 같은 경우는 210을 넘지 않게 하는 게 좋고요. 저는 190 정도 사용할게요. 이 상태의 흰색을 지금 V-Ray 디컬 오브젝트에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박스 형태로 흰색이 렌더링 돼요.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데 얘를 텍스트만 보이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마스크 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만든 마스크 맵, 텍스트가 있는 마스크 맵을 사용하시면 돼요. 추가된 맵을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인스턴스 그리고 만들어 놓은 텍스처, 똑같은 텍스트를 텍스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를 오픈합니다. 그럼 이 흰색 부분만 남고 검정색 부분은 투명해져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 상태고 렌더링을 해보면 텍스트가 나타나게 돼요. V-Ray 디컬의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크기도 원하는 대로 조정하시면 돼요. XY를 키우거나 이때는 실시간을 켜놓고 하면 훨씬 더 빨리 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텍스트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넣지 않고 맵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V-Ray 디컬을 이용하면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위치로 쉽게 조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렌더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닥이 필요하겠죠. 플랜으로 바닥을 만듭니다. 이 바닥은 그림자만 표현할 거고 주변에 있는 HDRI가 보이도록 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V-Ray 속성에 가게 되면 V-Ray 속성 창이 뜨는데 이때 매트 오브젝트 반사하고 굴절해도 매트가 되게끔 하고 알파에서는 -1로 해주고 그림자를 만들게 해줍니다. 그리고 알파도 생기게 해주고 퍼스펙티브에서 사진하고 비슷하게 카메라를 만들고 렌더링 해볼게요. 이 상태로 한번 렌더링 해볼게요. 제가 사용한 HDRI가 약간 노을 지는 듯한 HDRI이기 때문에 멈추고 이 HDRI 파일을 조명이 있잖아요. 돔라이트. 돔라이트 옵션에 보면 지금 텍스처하고 이렇게 락을 걸어놨는데 아이콘하고 얘를 회전시키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데 저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가 있죠. 멈추고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보시면 되니까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켠 다음에 그림자나 이런 거 조정하시면 돼요. 된 것 같네요. 가운데쯤에 놓고 렌더링하고 마무리할게요. HDRI의 종류를 다른 걸 선택하거나 사용한 HDRI 파일을 좀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그래도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통 HDRI 같은 경우는 적용되어 있는 컬러, 그 다음에 태양빛 때문에 그대로 색상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밝기도 살짝 조정해주고 컬러 컬렉션 같은 걸 연결해서 섀도우를 살짝 빼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을 한 다음에 최종 결과를 만들어 가시면 훨씬 더 원하는 느낌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지금 최종 결과에서 여러 가지를 조정하게 되면 검정색이었던 부분이 더 검게 바뀌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정색을 조정할 때는 3이나 5 정도 이렇게 해도 나중에 최종 결과에서 옵션들을 조정하다 보면 내가 원했던 그 검정색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되니까 너무 어둡게 하고 하면 생각보다는 더 검게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간단한 모델링이지만 최종 결과 그리고 또 HDRI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또 달라지니까 재미있게 모델링 하시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